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 예, 카메라가 오늘 작동을 또 안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내장 카메라, 어쩔 수 없이 또 노트북에 있는. 근데 얘는 자기가 기분 좋으면 됐다가 기분 안 좋으면 어쩌겠어요. 카메라 맘이죠. 예, 열정TV님, 이제 봄 날씨 서울 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대표 방송 공소 취소 진행하는 사람들 범죄 집단 발언 속 시원. 흐흐. 감사합니다. 첫 글을 써주셔서.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3월 23일. 한동훈 서울 경동시장 대박. 정말 대박이에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예, 요즘은 이게 드론을 많이 사용해 갖고 이렇게 공중에서 찍는 사진이 흔합니다. 드론이 없었을 때는 뭐 그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고 난리를 쳐서 참 편한 세상이에요. 어쨌든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D-1.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정도. 이게 이제 데드라인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이 될까요? 저는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난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국힘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 숙청과 징계 전문 정당이 됐다. 오로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숙청, 징계.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국힘도 좀 한심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가 제가 어제 이렇다라 방송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67%다. 계속 3주 연속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제 방송, 혹시 이렇다라 방송 안 보신 분, 일주일에 딱 한 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절단나는 과정에 있다. 자, 여기 썸네일을 갖다가 제가 캡처를 했는데 TV조선의 썸네일입니다. 한국경제 최대 위기, 대공황 임박한 한국경제 실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환율은 시작일 뿐이고 정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다. 정부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있다. 진짜 진실이 뭐냐? 여러분 이재명이 이제 지지율이 높은 건 뭐라고 그랬죠? 주식에서 3,000원대에서 5,000원, 6,000원, 그러니까 6,000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5,400 다시 내려왔죠. 그 과정 속에서 돈 번 사람이 일부 소수가 있다. 기름값을 갖다가 억지로 찍어 눌렀다. 1,800원대에서 묶어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라면값 내렸다, 식용유값 내렸다, 50원 내렸다, 빵값 내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올라가는 건 봤어도 물가 떨어진다, 물가를 거꾸로 가격 내린다는 거는 못 봤습니다. 기현상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뭐냐? 환율이 1,510원을 돌파했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IMF 때의 환율이 얼마였죠? 1,600원대였나요? 드디어 우리 심리적인 저항선인 1,500이 무너졌습니다. 1,510원 돌파, 1,517원. 그 다음에 코스피는 6%, 6.5% 폭락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고 드디어 이제 보유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 좀 긴데 그냥 핵심만 윗부분. 주택가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입안할 때 이제 이런 사람은 빼라. 이제 이해 당사자다. 근데 뭐 이거 갖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자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 이제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지금 국내의 보유세는 0.15%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벤치마킹하고 있느냐? 이게 뭐 미국, 영국을 벤치마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뉴욕을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51개 주인가요? 그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MBA 할 때, 뉴욕, 뉴저지에서도 한 2년 살고, 그다음에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값습니다. 지역이 작습니다. 예, 거기서도 한 2년 살고 해서 4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쇼핑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뉴저지에 와서 쇼핑을 해요. 뉴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가세라는 거예요. 우리 10%죠. 필리핀 12%입니다. 그런데 주마다 또 부가세가 달라갖고 이게 뉴욕보다는 뉴저지가 싸요. 그래서 뉴저지로 쇼핑을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이게 다른데 현재 뉴욕은 1%래요. 보유세가. 그러니까 이제 1억이면은 그래서 10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 10억이면 1,000만 원. 그게 1%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주마다 다른 뭐 뉴저지 뭐 이거는 또 2%래요.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를 벤치마킹 한다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뉴욕만큼 올리겠다 그러면 거의 10배를 올린다는 거, 10배, 한 7배. 거의 지금 내던 거에 지금 0.15를 내고 있는데 1%를 갖다가 올린다 그러면 거의 한 7배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정말 환율 오르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법 체계는 다 무너졌고 뭐 4심제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적으로는 8심제, 9심제. 본인의 면피용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놨고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죠? 자, 일단은 아이고 사필경 형님 안녕하세요. 유 병서님, 한동훈 대통령. 예, 사필경 형님, 저는 IMF 당시에 영국과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파운드와 3천 원까지 갔었음. 영국 파운드. 영국 파운드가 3천까지 갔다는 건 뭐죠? 파운드가 두 배. 3천, 1,500. 그렇죠. 예. 파운드화가 달러보다도 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1,000이면 파운드는 한 1,200, 그 정도 차이 나거든요. 달러하고 파운드. 근데 요새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중에 이게 달러가 강세가 돼 버렸어요, 갑자기. 원래 달러는 약세였는데 사실 달러가 약세여야 미국도 좀 유리한 게 있어요. 뭐 이런 무역이나 이런 쪽에 좀 유리한 게 있는데 이란 전쟁이 터지고 달러가 급격히 강세가 되는 바람에 지금 다른 돈들이 조금 지금 필리핀도 페소화가요 역대 최고예요. 달러가 너무 강해져 갖고 지금 이 페소 가치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원화하고 비슷해요. 아주 바닥으로 기고 있어요, 지금 페소가.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뭐죠? 이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48시간, 딱 만 이틀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해라. 만약에 개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란의 중요 발전 시설을 다 그냥 쌍그리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14시간 남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한 8시 정도가 이제 만 이틀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란이라기보다는 그냥 혁명 수비대, 이란 국민이 반응한 건 아니죠. 혁명 수비대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대변인이래요. 혁명 수비대 대변인. 미국이 이란 발전소에 대해 위협을 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복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할 것이며 발전소가 복구될 까지 봉쇄를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틀 안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안에 모든 발전 시설은 파괴된다라고 위협을 하니까 대변인이 기껏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보복을 만약에 니네들이 발전소를 파괴하면 우리 보복은 뭐예요? 발전소가 복구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이렇더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혁명 수비대는요 남은 게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래야 미국이 좀 움찔할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갖고 미국이 움찔하겠습니까?
실적으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 공급량이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1%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문제가 되느냐? 한국하고 일본이 문제되는 거죠. 왜? 일본 거의 90%, 한국 거의 한 70%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과 한국 경제에 절단이 나겠죠. 이렇게 되면 완전 봉쇄가 되면. 그러니까 미국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위협을 받으려면 어떻게 위협을 해야 돼요? 호르무즈 해협 갖고 위협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다가 뭐 미사일을 쏘겠다든가, 뭐 하와이를 완전히 파괴를 시키겠다든가, 워싱턴을 갖다가 때리겠다든가. 아니 뭐 이렇게 돼야 미국이 기겁을 하고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이 싸울 역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거는 딱 하나.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란이 지금 딱 그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호르무즈 해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걸 갖다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열으라는데 안 그러면 발전소 파괴한다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겠다가 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으니까 그만큼 지금 혁명수비대가 궁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죠. 5월 말 전에 끝난다. 5월 말이면 3개월인데 어쨌든 3개월 전에 끝난다. 5월 말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갖다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자, 속보로 뜨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최후 통제 긴장 최고죠.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이란 발전 흔적도 없이 파괴할 것이다. 초토화 데드라인은 뭐냐? 내일 오전 8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44분. 자, 속보 이스라엘 레바논 다리 공수 무기 통로 차단했다.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수천 발 로켓 무기 이동 정황이 있다. 미국 이란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미 트리폴리함 이번 주 내에 호르무즈 해협 도착 전망이다. 이란 미사일, 이란 방공망 뚫고 다문화 타격, 이란 미사일에 뚫린 아이덤, 핵시설 피격 비상. 여러분, 이 속보 내용을 보면 이게 이란한테 유리한 내용입니까? 이란한테 불리한 내용입니까? 당연히 이란한테 불리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자 밑에 두 개 한번 보시죠. 이란 미사일 이스라엘 방공망 듣고 디모나 타격했다. 이란 미사일 뚫린 아이언돔 핵시설 피격 비상했. 이게 핵시설은 이제 이스라엘 핵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시설이 공격받았다. 피격당했다. 그러면 이게 이란이 승리했다라고 읽는 사람은 하수고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명분을 얻었다. 어떤 명분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기사가 났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기사가 뜬 거죠. 이스라엘 레바논 다리 공수 무기 통로 차단.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수천 발 로켓 무기. 그러니까 그 다리를 통해서 헤즈볼라가 수천 발 로켓 무기 이동 정황을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그 한국 언론들이 뭐 CNN이나 이런 그 좌파들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좌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좌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거를 갖다 그 논지를요. 그 이스라엘과 그 미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논지가 없습니다. 예, 한국 언론,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무슨 뭐 종편을 비롯해 갖고 어떤 언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갖다가 우호적인 그런 보도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다리를 공수반 이걸 갖고 앵커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 다리는 어떤 다리냐? 민간인이 그 뭐야 그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피신하는 다리다. 또 이 다리는 어떤 다리냐? 민간인한테 식량을 공급하는 다리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다리를 갖다가 절단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 뭐 예외 없습니다. 예, 조중동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종편할 거 없이 다 그런 논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적국이 아니 물론 다리가 있으면 거기에 뭐 음식도 날르고 또 피난 갈 사람 그 다리를 이용해서 피난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전쟁 중에는 뭡니까?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헤즈볼라라는 그 엄청난 게릴라전을 하는 반군인데 일종의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근데 적군이 수천 발의 로켓 무기하고 무기 이동하고 군대를 막 그 다리를 통해서 그럼 당연히 군사 전략상 다리를 파괴하는 거는 ABC 아닙니까? 아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본을 갖고 그게 민간인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인데 왜 파괴했냐? 거기에 민간인들이 음식을 나르고 피신을 하는 다리인데 왜 파괴했느냐? 이런 식으로 한국 언론이 딴지를 걸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들어도 너무 억지스러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한국 언론들이. 정말 어이가 없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통첩이죠. 한 다음에 지금 오키나와에서 이건 뭐 진작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 트리폴리함이 지금 이란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트리폴리함은 제가 얘기했죠. 이번 주 수요일 전후로 도착을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이제 화요일 오전 그러면 수요일 전후면 뭐 빠르면 화요일 날 도착할 수도 있고 좀 늦으면 목요일 날 어쨌든 이게 작전하고 맞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뭐예요? 육해공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특수부대 2,200명이 지금 타고 이건 이제 군함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네, 항공모함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나오자마자 어떤 기사가 떴느냐? 미 최정예 제8위 공수단이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이란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거는 아마 비행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또 샌디에고에서 출발해 갖고 제11 해병 원정대가 결국은 또 이란을 향해 가고 지금 이란의 이게 뭐야? 이 군인들이 지금 계속 이쪽으로 결집한다는 건 뭐죠? 지상전을 염두에 둔 거죠. 지상전이 아니면 이렇게 뭐 많은 군대들이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대로 뭐 8천 명이 지금 뭐 이동 중이다 뭐 하고 여러 가지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나무님 반가워요. 한통령.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소나무님. 육칠상 한동우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여차하면 전술핵 사용할 명분.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기사가 절대 이게 뭐 이란이 뭐 성공했다, 방공망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기사가 아니에요. 이란한테 우호적인 기사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이러니까 뭐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언돔이 다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방어 미사일이 없대. 그래갖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걸 흘리느냐? 우리 이제 쏠 방어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술핵을 쓸 수밖에 없다. 이 전술핵이라는 건 뭐죠? 진짜핵을 썼을 때를 10으로 따지면 전술핵을 써주면 뭐 한 1에서 5 정도 거기를 갖다 좀 약한 핵이다. 예, 전술핵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쏘잖아요. 쏘면은 반경 뭐 5km에서 10km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 정말 이게 전술핵이라는 게 이제 이런 재래 무기하고는 다른 거죠. 뭐 미사일 몇 개 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전술핵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경 한 5km에서 10km 안에 이렇게 다 초토화된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육천생 한동님 말씀대로 뭐 이란한테 충분한 명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공망이 뚫려 근데 이거를 갖다 누가 확인했느냐? 미국에서도 확인했어요. 미국의 그 국방 고위층이 어,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아이언돔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전술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동조를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이 발표하고 미국이 그걸 갖다가 인정해주는 그 지난주에 제가 방송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은 갈 데가 없다. 이란이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대변인 얘기한데도요, 방어를 어떻게 한다? 마지막 카드가 뭐야? 결국 호르무즈야. 지금 호르무즈 갖고 싸우고 있는데,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또 호르무즈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왜 그럴까요? 이미 브레인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언론에서는 이 썸네일을 만들 때 그 뭐야 그 하마네이 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뭐 이 지도자로 뽑혔다는 멋있게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뽀샵을 해갖고 뭐 마치 하메네이가 뭘 지시하는 것처럼 사진을 대문짝맣게 썸네일을 만들고 뭐 어디를 갖다 폭격해라, 뭘 어떻게 호르무즈를 갖다 봉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하메네이 둘째 아들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무슨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뭐 화상으로 뭐 전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화상으로 차례해갖고, 아니, 심지어는 윤석열도 자기가 계엄을 갖다가 뒤집을 때, 아, 예의상 그래도 화상으로다가 녹화를 해갖고, 30분짜리 녹화해서 그걸 갖다가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본 예의도 없는 거야. 화상 녹화도 안 해. 그럼 뭐야?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화상 녹화도 안 하면. 아니, 화상 녹화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아니, 러시아에서라도 화상 녹화할 수 있잖아. 뒤에다가 암막 깔아놓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지도자로 뽑혔다 이후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화상으로도 본 적이 없고, 육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그 사람이 진짜 명령하고 이런 것처럼 썸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한국의 언론들이 정말 한심하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은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 같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든지 이란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란에 지도자가 없다는 증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 불행이 다 죽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지난 주말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무려 3,800km를 날아가고 이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영국과 미국의 공동 구사지 섬이에요. 공동 구사지기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어, 이게 정밀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섬을 폭격 못하고 그냥 바다에 떨어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3,800km를 날라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마무시한가? 이 3,800km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은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냐? 야, 이쪽으로 3,800km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유럽 쪽으로 쏴버리면 런던까지 4,000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충분히 런던도 지금 목표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런던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무슨 뭐 파리니 뭐 뮌헨이니 뭐 잠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가 사정권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쐈을까요? 이 멍청한, 그러니까 이 브레인이 없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왜? 다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죽자 거의 뭐 20여 명 이상, 30여 명 이상, 잠깐 셀 수도 없이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다 보여드렸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통제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오합지졸이, 야, 그거 한번 심심한데 한번 쏴봐라. 그러니까 쏘고, 3,800km 쏘고, 그러니까 이 쏘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아무도 생각할 이제 머리가 없는 거죠, 브레인들이. 그러니까 쏘고 싶으면 쏘고 쏘기 싫으면 안 쏘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혁명 수비대는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또 뭐예요? 엄청난 명분을 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유럽이 이거를 갖다가 참전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아니 자기가 직접적인 이제 위협이 되는데 아니 영국, 미국 공동기지 지금 쐈다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섬에는 안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지. 섬에 떨어졌으면 또 난리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유럽으로 쏟다. 그러면 바다도 없잖아요, 여기. 프랑스에 떨어질지 독일에 떨어질지 뭐 폴란드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냥 아무나 떨어져서 죽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 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은 참전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 19일 날 만났는데 일본 정상과 미국 정상이 만났는데 그 일본 수상이 언론에 대고서 우리 헌법상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냐? 1시간 반, 그러니까 90분간 지속됐다. 심지어는 점심 스케줄이 있었는데 예정돼 점심도 취소하고 캔슬하고 그냥 연장으로다가 그냥 회의를 갖다 90분을 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참전해달라. 일본 수상이 우리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대 파견 못합니다. 이 밀당은요, 5분이면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90분 동안 참전해 주세요. 못합니다. 참전해 주세요. 이걸 90분 동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5분 동안 밀당하다가 85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했을 거다. 그래서 이명계약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습니다. 자, 오늘 이게 충격적인 썸네일이 하나 떴는데 제가 방송 바로 키기 전에 YTN에서 YTN 좌파 방송이라고 그랬죠. 좌파? 좌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하고 이스라엘 싫어하는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기사만 뜨는데 웬일로 YTN에서 성 묶었더니 돌연 태세 전환을 했다. 일본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이렇게 썸네일을 갖다가 대문짝만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본과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미국과 한국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딱 붙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를 들자면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의 35%를 차지한다는 거는요. 미국은요. 아무리 못 살아도 자동차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갖고 정말 저도 뭐 유학 시절에 그냥 돈이 없어도 차는 샀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넓어 갖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여러분 뭐 대중교통이면 될 거 아니냐. 버스요. 뉴욕 뉴저지 간의 버스도요. 1시간 1시간 반마다 그 버스 한 번 놓치면요. 1시간 반 기다려야 돼요. 지하철이요? 지하철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 안에만 지하철이 있지 무슨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뭐 정말 뭐 노숙자가 아닌 이상이야 웬만하면 그냥 중고차라도 다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다가 35% 마켓 쉐어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그냥 한 몸이 돼 있고 또 안보 차원에서도 항상 같은 쪽 스탠스를 갖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면 일본에서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일본이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은 뭐 저는 이거 참전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왜 빨리 끝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전쟁은 그냥 적당히 때리고 이제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안 끝나요. 그럼 이게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싸워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을 갖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게 그 혁명 수비대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평화롭게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트럼프가 정말 이게 외교를 잘하고 머리가 정말 좋다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한편으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48시간 시간을 줄게. 그 안에 완전 열어라. 안 열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 그냥 뼈도 못 추려. 지금 이렇게 논지를 지금 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안을 갖다가 흘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이란을 갖다가 박살낼 것처럼
이란 발전소 흔적도 없이, 여러분, 발전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냥 암흑이에요. 밤에 불을 킬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컴퓨터를 킬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시설이 마비된다. 뭐 군사시설 비롯해서 민간시설이고 뭐 은행이고 뭐고 요즘 뭐 은행을 손으로 쉬나요? 돈을 갖다가 다 전산으로 쉬지 않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산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언을 해놓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살짝 흘리는 거예요. 우리 협상안이 있다. 6대 요구안이 있다. 근데 이 6대 요구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란은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금지한다. 이란 내 핵시설을 해체한다. 핵시설 외부 사찰을 수용한다. 인접국과 군축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이제 이런 거를 갖다 법으로 아예 묶어 놓겠다는 거죠. 근데 무장세력, 아까처럼 헤즈볼라, 무장세력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그러면 이렇게 6대 요구안을 갖다가 해갖고 지금 트럼프 사위가 나서서 갖고 온 집안이 매달렸어. 사위도 거의 뛰어들었어요. 트럼프 사위가 주축이 돼갖고 지금 협상을 이란과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헤즈볼 아니 그 뭐야 혁명 수비대하고 지금 협상하잖아요.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지금 혁명 수비대가 이 6가지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6가지를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그냥 혁명 수비대 보고 그냥 스스로 군대 해체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GDP 40%를 갖다가 지금 혁명 수비대가 돈을 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대기업 건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혁명 수비대 소유로 다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한테 상납해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또 이 기사에 또 어떤 보도가 있냐면 이렇게 6개 안을 갖고 지금 트럼프 사이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 당사자가 불투명합니다.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될지 협상 당사자가 불투명하다.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메네이 둘째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죽었는지 러시아에 짱 박혀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만나야 협상을 할 텐데 협상 당사자가 불투명해 갖고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협상 당사자를. 이거 누구하고 협상? 이게 이미 오합 조절이 됐잖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 6대 요구안을 갖다가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해 갖고 얘들이 받아들이면 이제 전쟁 끝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미국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브레인들은 다 죽었고 협상 당사자는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혁명 수비대가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노력했어 이 얘기예요. 어쨌든 이란을 갖다가 무참하게 폭격하기 전에 그래 지상군 투입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너한테 기회를 줬고 이틀이나 48시간인 기회를 줬고 우리 협상안을 갖다가 언론에다가 다 보도할 정도로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냈고 그러면 우리는 폭격 안 한다. 잠깐 우리는 할 거 최선을 다했다. 이 명분 찾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내일부터 그냥 거기가 지옥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 아, 엘리야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한국 언론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국 언론을 갖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엘리야님 이제 일본 분이시고, 그 다음에, 뭐야, 한국과 일본의 정착을 전공하신 일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답변을 갖다가 들을 수 있게 생겼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이 이제 써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부터 좀 읽어드리자면 엘리야님 말씀이 이게 뭐예요? 자위대 파견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이죠. 향후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공식은 아니다. YTN이 오버한 거다.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이. 정말 YTN 기사는 도움이 안 되네요. 빨리 한국 언론계에서 물론 정치계 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계에서 빨리 좌파들이 퇴출이 돼야 돼요. 좌파들을 몰아내야 정말 건강한 언론으로 태어날 수 있다. 예, 소나무님, 예,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육천생활동무님, 전쟁에서 군수보급작전이 고금을 통해 최대 관건, 상대방 보급로 차지한 전당 물자, 식량 등이 승리 최대 요건, 군수사령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해봐서 좀 압니다. 전쟁에서도 경제에서도 산업에 쌀이나 마찬가지인 석유 에너지, 무기로 사용, 호르무즈 차단 등 사흘 굶어서 제대로 싸울 군사가 없는데 그만큼 군수복위 중요한데 보급로 차단은 예, 전쟁의 정말 기본 중에 ABC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걸 끊어야지 무슨 놈의 한국 언론들은 그 도로가 민간인들의 식량을 공급하고 민간인들이 피난 가는 도로였는데 이스라엘이 끊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갖다 비방하고 나서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네, 육천생 감독님, 파리 영국 쏘면 그들이 참전할 명분만 줄 뿐. 그렇죠. 저는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 한국이 참전하고 호주도 참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참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폭격이 돼 갖고 이란이 이제 그 전세가 기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왜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용어 상박일 때 누가 이길지 질지 모르고 막상막하일 때는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는데 전세가 기울었다. 그럼 내가 나도 숟가락 얹어야지 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잖아요. 그 시점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그래서 어쨌든 이 발전소 파괴가 성공적으로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얹으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아마 러시아도 얹으려고 그럴 거예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다 싸워놓다가 우리가 이제 갈린 이유가 러시아 때문이 아니고 그때 당시 소련 싸울 땐 안 싸우고 이제 막 끝나가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니까 뜬금없이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점령해갖고 북한을 점령한 게 소련군 아닙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이 꼭 온다. 예. 조만간에 온다. 이란에 대해서도. 예, 엘리아님, 안녕하세요. 자이다 파견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데 향후는 모르겠지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사비규 형님, 하이로님, 엘리아님, 예, 엘리아님, 사비규 형님,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엘리아님이 인기가 좋으시네. 하는 분이 많으시. 아니, 정말 저는, 제가 이 채널은 아직, 한동영 구독자가 지금 1,300명, 13,500명, 네, 13,500명 정도 되는 이렇게 크지 않은 채널이지만, 제가 항상 자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이 일본 정치학과 한국 정치학을 전공한 일본 분이세요. 한국 분이 아니세요. 일본 분이 유일하게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게 한통령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이다. 딴 방송을 보질 않는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제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엘리야님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것도 대박 정보네. 엘리야님 말씀이 역시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이 정보가 많아.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느냐. 이 6대 요구안을 누가 나서서 지금 중재에 나섰느냐? 트럼프 사위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엘리야님 말씀이 왜 트럼프 사위가 적임자였느냐? 유대인. 정말 대단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최강이다. 한통령 방송의 구독자분들은 수준이 최강이다. 대한민국 최강이다. 이런 게 다른 기사에 나오질 않죠. 조중동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지금 거의 60분 정도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혹시 구독 안 누르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3,500명. 이제 빨리 이제 14,000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와, 드디어 또 나왔어. 이방카 얘기도 나왔네요. 엘리님 말씀이 그 사위가 이방카 남편이랍니다. 야, 정말 똑똑한 커플이 만났네요. 이방카도 굉장히 똑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사필그 형님, 엘리아님이 향후라는 단어도 혹시 향후 한자 아닙니까? 예, 예, 일본 언어에도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죠. 예. 소나무님, 예, 안 되죠. 엘리아님, 사필그 형님 향후가 한자라서, 예, 맞아요, 한자요. 예. 예, 이방기 남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나무님, 방송 어렵죠?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배울 건 너무 많아요. 예. 네, 엘리아님,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다, 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안 자체가, 어머니부터 해서 뭐 트럼프, 지금 아들, 트럼프의 장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갖고 간증도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또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또 트럼프 가족을 좀 잘 안다. 육천생 한동훈님, 네, 이란이 일본에 떡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르무즈 무사통과 이란 떡이 큰가요? 미국 떡이 큰가요? 선택은 명확. 정식 파견은 힘들어도 호르무즈 해변 특정 지역 평화유지군 명분으로 파견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 트럼프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처지가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국도 괜히 어정쩡하게 뭐 중국 눈치 보고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죠. 중국 눈치 보다가 결국은 뭐예요? 7개국이 규탄 서명을 냈는데 한국이 거기다가 사인을 안 했다. 7개국만. 7개국은 뭐죠? 뭐 일본을 비롯해 갖고 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뭐 호주 뭐 등등등. 근데 한국만 거기 빠졌다. 일본과 한국이 같은 처지인데 지금 호르무즈 통해 갖고 뭐 거의 7, 80% 갖고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오네 해 갖고 나중에 한국이 거기다가 숟가락 얹었다. 사인했다. 그렇게 정신 좀 차리시라.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란 전쟁 문제는 어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내일이 아침 8시 40분 이제 데드라인이 오면 아마 이번 주에 전쟁의 국면이 굉장히 바뀔 겁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지켜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란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지상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지상군.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들어갔죠. 레바논으로 들어가서 지금 작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바논 다리 공습하고 헤즈볼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략은 뭐냐? 이 기회에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노리는 것 같아요. 이란에 대해서는 핵심 요원들, 그러니까 이제 순애들을 다 손바닥봇이 지금 4년을 갖다가 해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통 카메라를. 그래갖고 손바닥봇이 다 들여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인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란하고 정면 승부는 미국한테 맡겨놓고 지금 이스라엘은 뭐죠?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뭐 헤즈볼라나 이런 이 잔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붙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전면적으로 커버하기, 이게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란 맞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속색이었던 그 테러 집단들을 이참에 그냥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다. 이 정권 교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권 교체가 저는 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어제 이렇다라 채널에서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살짜리 이란의 올림픽 동메달 리스트를 갖다가 교수형을 처했다. 그 교수형을 처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혁명수비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그리고 붙잡혔다. 그래서 교수형 해제. 이게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SNS 뭐 잠깐만 이렇게 이란 19세 동메달리스트 이렇게 키워드를 치면 기사가 수도 없이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기가 어떻게 지금 번지고 있느냐?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이게 뭐 미국도 아니고 뭐고 이란 같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무슨 아랍어로다가 연장 이렇게 쭈쭈쭈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 팔레비 국왕이죠. 하면서 슬로건이 뭐냐? 노 이슬람믹 이슬람에게 통치를 거부한다. 이란은 이슬람의 통치를 거부한다. 아, 우리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다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갖고 계속 영상에 보면은 이분의 뭐 손녀딸인가? 작은 그 여성분이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론도 돌아섰고 제가 그랬잖아. 그 19세의 레슬러를 교수형한 그 사건이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다. 여론을 갖다가 국내 여론이건 국외 여론이건 간에 완전히 그냥 일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여론전을 할 수가 없다. 그 교수형 자체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팔레비 왕조로 돌아가지. 뭐 왕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면 이제 일하는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예, 소나무님, 크크, 꼭 부탁이요. 미국이 크겠죠? 열정님, 오리를 연기한 것 같아요. 네, 열정TV님, 예, 엘리아님. 음. 자, 지금 이제 또 국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요, 여러분 이 컷오프 사건, 이거 다 아시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될 만한 사람이 주호영하고 지금 이진숙인데, 오히려 될 만한 사람을 갖다가 무식하게 컷오프를 시켰어요? 공관위에서? 여러분이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수설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주호영은 미워서 컷오프 시킨 거고, 이진숙은, 국회의원 배지 달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이제 이렇다라 방송에서, 왜냐면 이 컷오프가 어제 속보로 떴거든요. 그래서 방송 중에 한 분이 알려주셔갖고, 지금 컷오프가 됐다. 둘이, 주호영하고 이인숙이 난리가 났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어제 이렇다라 방송에서, 그 속보, 채창에 써주신 걸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호영은 잘려나간 거고, 이진숙의 시나리오는 뭐냐?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남아있다. 근데 오늘 정편에 사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진숙을 컷오프한 거는 뭐야?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려고. 이게 정설입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대구시장에 이 세 사람을 컷오프했다고 그래? 그럼 누가 되죠? 지금 여기서 가장 확률 높게 지금 종합을 해보면 종편에서는 추경호하고 윤재옥 이 두 사람이 맞짱을 뜨지 않겠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주어용은 뭐야? 뭐 탈당하겠다. 뭐 이렇게 또 누구는 또 탈당은 절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탈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 할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르게 할 것 같아. 예, 이정영 개인 일탈인지 당정 무기나래 벌어질 일인지 아니 이게 무슨 초딩입니까? 당연히 장동혁이 세운 사람이 이정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전에 협의 없이 이 두 사람을 잘라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찬호가 뭐라고 그러느냐? 요즘 이분이 뭐 종편의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공천 위원장은 고성국이고 이정현 위원장은 낙천 위원장인 것 같아요.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고성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소나무님, 예, 국힘은 무카파이죠. 기선희님, 또라이 시키들. 예, 오셔갖고 센 얘기를 해주셨네요. 기선희님, 예, 소나무님, 박근혜 때문에 유영아, 저거 언제까지 울겨 먹을지 모르겠어요. 예, 예, 우리 그 셋째 누님을 갖다가 언제까지 울겨 먹을지. 그만 좀 이용당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육칠원 상한동우님, 우리는 한자 교육 서울에서 문해력 떨어져 심각. 일본은 한자는 기본, 우리도 표기는 한글로 할지라도 한자 용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니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져서 큰 문제. 한자가 중국어인가요? 적어도 동북아 공동문자라고 봐야지. 한자는 한족의 전유물이 아님. 은어, 각골 문자로 시작한 한자. 은나라 한족 아님. 너무 재밌는 말씀 하죠. 여러분, 한자는 정말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잘하려면 한자를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빈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는요 어떻게 배웠냐면 한자 1, 한자 2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문 1, 한문 2였고 그 제가 문과였거든요. 그러니까 문과건 이과건 한자 1은 무조건 다 했고 그다음에 또 문과생은 한자 2라고 그래갖고 거기 뭐 수동파 신이 뭐니 저건 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딸딸딸 외워갖고 뭐 삼행시 해갖고 그걸 수십 개 외워갖고 시험을 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자 과외도 했어요. 한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자 과외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자를 빡세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 위에 한 5년 동안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은 한자를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왜 한자를 가리키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약간 극우 프레임인데 이 극우들이 아니 우리 왜 외래어를 쓰냐? 영어도 쓰지 말고 일본 말도 쓰지 말고 여기서 뭐 벤치 맞았다. 이거 일본 말 아닙니까? 그런 거, 뭐 쿠사리 맞았다. 이것도 일본. 그러니까 그런 얘기 쓰지 말고 순수한 한글로 쓰자. 그러니까 한자. 저희 때는 한자를 어떻게 하냐면 신문 사설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설에 이 한자로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과외 선생님이 어떻게 숙제를 냈냐면 그 사설을 오려갖고 한자에다가 그걸 다 모르면 네가 찾아서 그걸 갖다가 이게 뭐 하늘 천이다, 땅 지자다, 그걸 토를 달아갖고 와라. 이게 숙제였거든. 근데 어느 날 신문에 한자가 싹 없어졌어. 한자가 싹 없어져갖고 한글로, 한글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에 이렇게 세로로 했어요. 세로로. 예. 한자어가 이게 우에서 좌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쓰면서 거기 한자어를 변개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가로로 되면서 한자어를 빼고 다 한국말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선배 한 5년 한자 공부를 안 해요.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읽을 줄 몰라.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져. 선배들이 저한테 물어봐. 이게 무슨 얘기냐? 물어봐. 한자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무식한 그러니까 애국심이 이것도 중용을 해야 되는데
애국심을 너무 무식하게 발휘하면요, 이게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너무 이게 심각하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병기를 하자. 한국말로 써놓고 가로하고 한자 쓰고, 예,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신문이. 한국말 써주고, 한글로 써주고, 가로하고 한자, 중요한 한자 써주고. 그러니까 무식하면 나라를 망쳐먹죠. 예, 소나무님, 유영아입니다. 못합니다. 조영, 진짜 비굴함 버렸다. 예, 고성국 당대표입니다. 정말 고성국이 당대표인 것 같아요. 예, 공천 당사자. 남자분들은 여자보다 한자 빨리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엘리아님, 그랬군요. 예, 제가 한자 히스토리. 근데 사실 한국말의 70%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애들이 한자어를 잘 몰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향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한자어거든요. 예. 사실 그 식사도요. 밥 먹었어 그러면 순수한 한국말이지만 식사도 이게 사실 한자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자 가리키세요. 한자를 알아야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예, 아까 문해력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컷오프를 놓고 지금 이 얘기를 주호영과 한동훈이 연대설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이제 신지호 의원이 방송 나와 갖고 만약에 주호영과 컷오프 되면 주호영과 무소속으로 나오면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하면 서로 연대하면은 승산이 있다. 이제 이 얘기로 해갖고 이제 주한 연대설이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냥 방송이 소재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하기 좋아서 그냥 하는 거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주호영과 한동훈이 연대 이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한동훈은 부산으로 나가시라. 대구 말고 부산으로 나가시라. 예. 하지만 뭐 부산이 만약에 또 티오가 안 나면 뭐 대구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부산이 그러니까 왜 부산이 명분이 있냐면 그 전재수가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근데 전재수는 무조건 부산시장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전재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재수가 또 그랬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그러니까 5월 1일 날 그만두면은 보궐선거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내가 사표 내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다나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뭐야? 민주당 의석을 하나라도 한동훈이 찾아오는 게 정치적인 명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대구에서 한동훈을 지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하면 어차피 그냥 국힘 거 국힘이 가져오는 거고 부산에 가면 뭐요? 민주당 의석을 국힘 출신인 한동훈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명분이 더 쓴다. 그래서 지금 부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국힘이 이제 폭망할 것 같다는 그 느낌은 어떻게 느끼느냐? 제가 이제 월요일이면 이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날이잖아요. 이 갤럽 그래도 이 리얼미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갤럽보다는 조금 좀 덜 심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갤럽은 완전히 폭망인데 금요일 날 발표한 갤럽.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방송에서 이기는 게 하나도 없었다. 전 연령대에서 전 지역에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기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힘 뭐 거의 한 절반 가깝죠. 28%, 53%.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이 갤럽 지지율을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체면을 좀 봐주려고 하는지 아직도 국힘이 좀 53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안 된다. 김부겸 나오면 김부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국힘이 될 때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누구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현진, 우리가 배현진을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배현진이 어제 방송을 보세요. 이렇더라 방송 보면은 배현진이 한동훈하고 투샷을 찍었단 말이야. 만세하고 찍은 거 투샷을 찍었단 말이야. 아니 배현진이 무슨 서울시도당 위원장이긴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왜 좀 딴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배현진의 마음을 드러낸 글이 있어갖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거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배현진 페이스북에 서울 경선의 후보가 압축되었습니다. 왜? 이게 시도당 위원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 세 후보님이 시들어버린 서울의 열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탈락한 후보에게도 위로를 보냅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의 동료 당협위원장들을 줄줄이 윤리위에 제소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전 당협위원장 성복 갈비집 사장님 너무 재밌어. 성복 갈비집 사장님이야. 컷오프 되었습니다. 조용한 실패지만 이 기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허한 시간이 될 거라고 밀어봅니다. 서울은 상식적인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재밌게 글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이 글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컷오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권한으로 컷오프를 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를 느끼셨을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저는 이게 보통 사건이라고 이 정치인들이 바라볼 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보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왜? 자기가 얘기했잖아. 자기를 갖다가 윤리위 제소해 갖고 1년 당원 정지를 먹이게 한 그 당사자 아닙니까? 성북동 갈비집 아저씨? 그러니까 뭐예요? 아, 배현진이 뒤끝이 세구나. 배현진한테 잘못 덤볐다가 또 저런 꼴을 당하겠고 이게 뭐예요? 꼰대를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대로 케이스를 한번 한 거. 왜 컷오프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주호영이 컷오프 될지를 이준석이 컷오프를 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공관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서울시당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배현진 마음대로 기분 나빠 컷오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깨갱 소리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동욱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예? 공관위원장 이정현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은 거물이 됐다. 배현진을 건들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뒤끝 장렬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이제 3명으로 압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보세요. 16, 17일에 당원 50%, 일반인 50% 이렇게 해갖고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일에 최종 후보 선출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세 사람을 딱 놓고 뭐 오세훈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의 후보로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오세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미스테리인 것 같아.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오세훈밖에 나올 사람이 없는데 아니 윤희숙이 서울시장 후보 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박수민이 서울시장 후보 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오세훈이 나와도 저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는 오세훈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당원 50% 일반인 50%예요. 그래서 이게 투표를 한다는 지금 당원은 뭐예요? 75%가 지금 극우들은 오세훈 안 찍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오세훈이 여기 누가 봐도 오세훈밖에 없는데 정말 오세훈이 후보가 될까요?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세훈밖에 없는데 그구들이 오세훈을 안 찍을 텐데 그러면 오세훈은 어쩌란 말이냐? 아,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죠. 예,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는 게 한번 보십시다. 네. 네.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글이 많아갖고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되어버렸네요. 네, 간단하게 알리는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령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 16일에서 3월 23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후원 없었고 멤버십 후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한동훈님이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써주신 글이 있어갖고 아, 소나무님 질문이 남자분들이 여자보다 한자를 빨리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엘리아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좌뇌가 발달해서 아이고 역시 똑똑하시네요. 예, 육천생 한동훈님 제가 위에 댓글 다음 문장 중에 한자가 태반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태반이 뭐냐고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무슨 긴 단어 줄임말이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 애들도 사실 한자를 그렇게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없이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 태반이라는 게 이 골반을 또 태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반. 아이 아이 집을 또 태반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한자를 해야 한국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엘리아님, 교육방송 용어, 당대표 문해력, 교육, 역시 정치, 정당 지지 등 모두 한자어라는 말씀입니다. 대한동훈님, 맞아요. 음, 옆밤님, 한동훈의 정치는 미래고 보수를 재건하는 정치. 예, 맞습니다. 예, 엘리아님, 대부분도 한자라. 그게 옆밤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사필기 형님, 그 권한이 배현진에게 있어요. 예, 시도당 위원장 컴백. 아, 혹시 그 서울에서 투표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혹시 그 배현진 후보가 세운 사람은 찍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이번에 전략적인 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힘이 뭐 빼고 다 찍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보궐선거에 나올 것 같아요. 뭐 대구에 나오든 부산에 나오든 어쨌든 TO가 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좀 몰빵을 해주시라. 투표를 좀 몰빵해 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딱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이제 대싸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지방선거 이제 시작되면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배현진 의원이 제가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게르커 성북동 갈비집 사장 컷오프했다. 그리고 뭐예요? 어, 겸허한 시간, 그러니까 반성해라 이거지. 무릎 꿇고 반성해라. 네가 이렇게 나대는 게, 그러니까 갈비집 사장으로 그냥 돌아가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너 정치 떠나서 그냥 갈비집 사장 돌아가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거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나 뒤끝 장렬이다. 나한테 덤비지 마라. 이런 의도 말고 또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 서울의 선거는 내가 치른다. 이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은 상식적인 선거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그구들이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울 선거에는 나타날 생각하지 마. 장동혁 비롯해갖고 이정현. 제가 너희는 그냥 나타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 다 끊고 선거는 서울에서는 배현진이 치른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혹시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배현진 의원이 내세운 후보들을 좀 당선을 좀 시켜주시라. 전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에 투표해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15% 미만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투표하고 배현진한테 투표하고 배현진이 추천한 후보들한테 투표하고 그리고 다른 국힘 후보들은 찍지 말고 그렇게 해도 15% 미만으로 지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전략적인 투표가 필요하다. 꼭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육천생 감독님, 예전에 김무성 옥새 갖고 나르샤, 빌단도 친박, 진박, 당권 및 공천싸움에서 유영아, 송파갑, 인가 억지 당소 공천 무리하게 해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죠. 박 전 대통령 유황 같은 작자에게 놀아나고 참 그래요. 장돌 회피 단식에나 뜬금없이 찾아가고 이용당하는 건지 뭔지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정말 이용을 당하는 게 제가 안타깝습니다. 예. 사람을 좀 넓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외부 사람 만나는 게 딱 유형아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형아가 장난질 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말려 들어가서 그렇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열정님 감사합니다. 소나무님 감사합니다. 예, 엘리아님 태반도 한자어 맞습니다. 예, 소나무님 전부 한동훈 아웃시킨 자들 뿐이죠. 엘리아님 배현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소나무님, 대파 이상교, 아이고, 대파 이수 정도 추가. 예, 일리아님이 일본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빠삭하게 이 한국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정님, 서울인이 투표해야겠군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투표하지 마시고 배현진 의원, 그러니까 서울도 다 배현진 의원이 아마 못 박아 넣을 거예요. 예, 자리가 엄청 많잖아요. 뭐 구청장부터 시작해 시의원, 구의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뭐 정당 투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배현진 의원이 민다. 그런 사람은 투표해주고 그리고 서울인지 넓기 때문에 또 나눠 먹게 하자고 덤빌 거예요. 누구들이. 야, 네가 어떻게 100%다 그걸 하냐? 우리 나눠 먹게 하자. 그 나눠 먹기, 그구들 나눠 먹기는 거기는 찍지 마시라. 국힘 후보를 찍지 마시라. 보면 알잖아요. 후보를 보면 이게 배현진 쪽에서 나온 후보인지 장동 쪽에서 나온 후보인지 우리가 딱 구분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치원 생활동님, 저 갈비집도 곧 망하게 생겼군요. 한 대표에게 대적하는 자 필망 망하고 파산 신청하려니 국짐도 곧 파산되길 예,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갈비집이나 하시지. 이상규 씨는 왜 이렇게 나오셔갖고 본인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다 구기고 그렇게 난리를 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구들이 예뻐갖고 무슨 한 자리 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좀 급이 돼야 한 자리를 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장해찬처럼 히스토리가 좀 길거나 장해찬 그래도 정계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또 말빨이 세잖아요. 아니 뭐 좀 이렇게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그래도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정도 이렇게 떼어주고 또 사표 낸다고 그래도 장도연 가서 붙잡고 아닙니다 유임시켜 주세요. 이러지 아니 이상규야 무슨 뭐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딱 그것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 당대표 그 선출 과정에서 그 전국 순회할 때 잠깐 4분 동안 맨날 한동훈 까다가 내려간 거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딴 거는 아직도 기억난 게 없어.
그렇습니다. 예, 망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님 말씀대로. 예, 엘리야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예, 한동훈님,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답을 반갑습니다. 예. 오늘 1시간 20분 방송이 너무 길어졌네요. 여러분, 예, 즐겁고 행복한 월요일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화요일에도 변함없이 7시 30분 한통용 방송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